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월호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인사처 인재육성실 이일섭 차장입니다. 우리 회사 사원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월간 플레이스 봄날의 제천을 좋아하세요? 글 장은경. 온 들녘에 봄이 집힌 날에는 제천에 가볼 일이다. 소년들이 청풍 명어를 읊조리던 청풍호의 빼어난 정취는 여전히 유효하다. 싱그럽게 봄물 흐른 의림지에 물과 나무들이 따사로운 손길로 마음을 보듬는다. 봄날의 제천이 건네는 특별한 위로 한 세트. 잔잔한 호수의 완벽한 그림, 의림지.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저수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도 농업용수가 넉넉하지 못한 주변 지역에 물을 대줄 뿐 아니라 유원지로서도 지역민들의 사랑을 톡톡히 받는 제천의 대표적 명소다. 제천 10경 중 제1경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의림지는 2006년 국가명승 제20호로 지정된 경승지로 호수 주변에 순조 7년에 세워진 영호정과 1948년에 건립된 경호루, 그리고 수백 년을 자란 소나무와 수양버들, 벚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펼쳐낸다. 용추폭포는 30m 높이에서 쏟아져 내리는 장쾌한 물줄기와 위에 설치된 유리전망대가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호수 주변에는 목쳇길과 분수 등이 설치되어 한가로운 호수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하기에 좋다. 따뜻한 계절이면 호수에서 오리보트를 탈 수도 있고 겨울에는 빙어잡이로 인기몰이를 한다. 봄날의 피로를 날려라. 제천 한방 한정식. 제천은 동쪽으로 태백산맥, 북서쪽으로는 촬영산맥, 남동쪽엔 소백산맥을 두른 채 내륙 깊숙이 들어앉은 고산분지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저장, 발효 음식과 아울러 산채나 약초를 이용한 음식들이 유명하다. 특히 각종 한약재를 활용한 제천 한방 한정식은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중 제천지사 사우들이 추천하는 한방 한정식집은 제천 대보명가 본점이다. 이 집은 성별에 따라 밥이 다르다. 남자 밥은 산삼을 달여 지어 원기를 북돋아주며 여자 밥은 혈행을 돕기 위해 황기와 당귀를 달인 물에 지은 밥을 낸다. 반찬은 18첩이 기본으로 깔리는데 방풍, 더덕, 산뽕잎, 곰치 등 각종 산야초와 죽순, 버섯 등 몸에 좋은 온갖 재료들로 만든 건강 반찬이다. 메인 메뉴로는 제천 약초 떡갈비로 1등급 한우를 정성껏 달인 약초물에 숙성시킨 후 구워낸다 한다. 나른하고 피곤한 봄, 활력과 면역력을 챙기고 싶다면 제천에서 한방 한정식 한 상을 맛보는 것도 좋겠다. 청춘의 꿈을 향해 비상하라. 제천지사 영 포레버. 요즘 제천의 핫한 명소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제천 비행장이다. 얼핏 보기엔 그저 활주로인 듯 하지만 이곳은 방탄소년단이 2016년 화양연화 영 포레버 앨범에 수록된 마지막 곡 에필로그 영 포에버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BTS 성지 중 하나다. 예전에 군사시설로 활용되던 비행장인데 BTS 뮤직비디오 촬영 이후 제천시에서 이관받아 관광지화했다. 때로 불안하고 위태롭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담긴 앨범의 노랫말처럼 함께 연대하며 거침없이 나아가는 제천지사 신입사원들의 전진을 뷰파인더에 담았다. 사람이 우선, 안전이 우선, 제천지사.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으로 유명한 제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제천지사는 2021년까지 11년 동안 무죄를 달성했다. 이는 2010년 9월부터 이어온 결과다. 제천지사는 현장 안전 확보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위험 사각지대의 잠재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사실 제천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산악 경과선로에 해당하는 고객이 산재에 있으며 장거리 선로가 많아 설비 운영에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도 이들은 지난해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도 10년 연속 무결점 안전사업소 달성을 목표로 안전문화 정착과 산업재해 근절에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MZ세대 직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니어 보드, 갈등 예방 양방향 소통 시스템, 각종 동호회 등을 운영해 신입사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인다. 또 멘토링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코칭 시스템을 운영하여
젊은 사원들의 회사 생활 적응을 돕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시행한다. 이처럼 안전과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천지사는 앞으로도 안전 문화를 바탕으로 사람이 행복한 사업소를 일구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5로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광주전남본부 광산지사 김윤희입니다. 우리 회사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참신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고객과 소통하다. 캡코 프렌즈 발대식. 자료 제공 커뮤니케이션처 뉴미디어팀. 우리 회사의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인 한전 대학생 서포터즈 정기사랑 기자단이 이번에 캡코 프렌즈로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했다. 2013년과 2014년에 출범해 역사 전통을 이어온 두 프로그램은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가 소통한다는 의미인 캡코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그 발대식 현장을 함께 가보자. 무엇보다 학기 중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한전에 큰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렌즈라는 이름처럼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이 한전의 좋은 친구가 되어 국민들에게 전력 산업과 탄소 중립 그리고 한전의 역할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박창률 커뮤니케이션 처장의 환영의 말을 전하는 내내 청춘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프렌즈로 선발된 캡코 프렌즈단의 발대식이 4월 8일 한전 아트센터 강당에서 개최됐다. 캡코 프렌즈는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처에서 주관한 정기사랑 기자단과 마케팅 기획처의 대학생 서포터즈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과 더욱 친근하고 편안하게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이름에 담아 새롭게 출범했다.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일부 행사는 캡코 프렌즈 활동 및 선발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커뮤니케이션 처장의 환영 인사, 위촉식 및 기념 촬영 순서가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홍보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과 제작을 위한 특강이 이어졌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임주연 PD가 강의를 맡아 방송 제작 현장의 실제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풀어내며 콘텐츠 주제를 발굴하는 법, 흥미를 표현하는 법 등을 강의해 캡코 프렌즈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선발된 캡코 프렌즈 김수찬 학생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쁘다. 1년 동안 모든 책임감을 동원해 열심히 활동하겠다. 라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고 이하은 학생은 프렌즈 활동을 통해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잘 알려주고 한국전력에서 준비해 주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제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에 선발된 60명의 캡코 프렌즈는 올해 12월까지 9개월간 한전의 소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온오프라인 소통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상의 한적 공식 채널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한전 채용 시 공채 서류 전형 10% 가점, 2023년 체험형 인턴 선발 시 서류 심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국민에게 가장 주목을 받는 만큼 대국민 소통이 더더욱 중요하다. 어려운 전력 사업 현안은 물론 탄소 중립, 산업 안전과 같은 첨예한 이슈들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알릴 것은 알리고 풀 것은 푸는 소통 능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소통 활동을 펼쳐나갈 캡코 프렌즈 또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2만여 한전인들의 노력을 제대로 알리고 빛내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금쪽 같은 우리 팀. 안전 한전의 초석을 놓는 컨트롤타워. 인천본부 안전재난부 재난관리 정기검사 파트의 간식 선물. 글 송지유. 재난과 사고는 늘 예측 불허다. 그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도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력 서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천본부 안전재난부 재난관리 파트와 정기검사 파트는 철저한 매뉴얼과 시나리오를 세우며 준비한다. 안전한 인천본부를 만들기 위해 고민과 실행을 거듭하며 든든한 초석을 놓고 있는 이들을 위해 달콤, 고소한 과자점이 문을 열었다.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 전력 공급, 재난관리 파트.
인천본부를 가장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안전재난부. 그 중에서도 예측 불허의 재난 앞에서도 안전한 인천본부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서가 바로 재난관리 파트이다. 재난관리 파트는 태풍 및 지진 같은 자연적 재난과 코로나19와 대규모 화재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때문에 본부 내 각 부서나 전 사업소에서 전력 공급이 연속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신설된 인천본부 안전관리부에서 재난관리 파트와 정기검사 파트를 맡고 있는 김혜동 차장. 재난관리 파트는 재난 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 상호실 구성과 매뉴얼을 제시하고 가이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감염병 관리도 맡고 있다 보니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다. 20년 1월에 안전재난부로 발령을 받았는데 바로 코로나19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까지 나와서 관련 정보들을 찾고 본사 지침 정리하고 본부 자체적으로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하나하나 정의하며 매뉴얼을 만들었죠. 또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작성해서 사업소에 보내는 작업을 계속하며 지금 3차까지 개정 운영하고 있어요. 또 태풍을 비롯해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해왔다. 무엇보다도 재난 대응 파트는 어떤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도 신속 정확해야 된다. 작은 실수도 대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업소 입장에서 재난관리 업무가 주 업무는 아니잖아요. 때문에 주 업무에 집중하면서 재난관리 업무도 익힐 수 있도록 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서 제공하려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업무를 맡은 조다영 대리는 대부분 기피하는 재난관리 업무를 전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그래도 최근에 재난 상황 가상훈련인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자료를 만드느라 한 달을 고생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재난관리 업무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늘 준비된 조직이어야 한다. 때문에 이번 5월에 상황보고 전파훈련을 본부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난 상황에서 각 부서별 담당자들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회와 훈련, 다시 개선 반영까지 올해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안정적인 전력 설비 운영, 정기검사 파트. 정기검사는 작년 7월에 신설된 파트로 송변전, 배전 설비 및 토건 설비 등 인천본부 전체 전력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부 자체적으로 발전점검을 시행하면서 일선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요청 등의 지원 활동을 하는 파트입니다. 김혜동 차장은 설비가 많다 보니까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락되는 설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사업소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정기검사가 발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업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차장님께서 사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라고 하셨는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발표했는데 사업소분들이 교육 잘 들었다, 이해가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많이 뿌듯했었습니다. 정기검사 파트에 합류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지만 김은경 대리는 교육을 통해 자신도 더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사업소에 방문해서 발제 점검을 하는데 사업소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몇 가지 개선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스텝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정기검사 파트 담당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개념을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태욱 대리는 정기검사 파트는 스태프라고 정의해야 할 만큼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험하면서 원활한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회사로 찾아온 미니 편의점, 달콤 고소한 과자의 위로. 재난관리와 정기검사 파트는 입사 3-5년 차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실패보다는 성공 경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보고서 작성도 강의하고 매주 기한 및 보고서 작성 실습을 시행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최근 들어 상당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김혜동 차장은 특히 조직에서 조금 양보하고 좀 더 배려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노력들이 뭉쳐 강한 팀워크가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재난관리 파트도 코로나19 사내 확산 방지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정기검사 파트도 제도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상당히 바쁜 안전재난부의 16명 직원들 모두 잠시 쉬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어 함께 즐길 수 있는 간식을 선택했습니다. 잠깐이라도 간식 타임 동안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의 수고에 위로를 보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김해동 차장의 선물을 언박싱해서 쌓아놓자 그야말로 미니 편의점이 뚝딱 열렸다. 와, 편의점이 따로 없네. 새콤달콤 저 중학생 때 이거 먹다가 이빨 빠졌었는데 그 기억나요. 난 소시지 픽. 출출할 때 요깃거리를 좋아요. 한두 달간은 간식 걱정 없을 것 같네요. 김은경 대리가 새콤달콤을 발견하고 추억의 한 페이지를 꺼내들자 민태욱 대리는 요긴한 간식거리를 선택하고 든든해했다. 김해동 차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이벤트를 회사에서 열어주면 직원들이 너무 행복하지 않겠냐는 무지갯빛 꿈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직원들에게 5대 안전지킴이를 한 번씩 암송해보자며 안전에 대한 의식, 재난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한 체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푸짐한 과자 편의점 앞에서 동심으로 돌아간 직원들은 달콤하고 고소한 과자의 여유를 공유하며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이슈 스캐닝, 우리 회사의 로봇과 드론 기술. 글 박준영, 전력연구원 로봇 드론 연구팀 팀장. 우리 회사는 로봇, 드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 분화 고전압 위험 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안전하게 설비를 점검하거나 작업하는 기술들을 개발해 오고 있다. 다가올 가까운 미래의 전력 산업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업무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로봇과 드론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9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각종 안전 센서, AI 영상, 드론 운영, 로봇 공법 등을 개발하여 전기공사 현장의 위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분야에서의 로봇과 드론 기술은 전력 설비의 건설, 유지 보수, 점검 및 진단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어렵거나 반복되는 작업을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물론 예전에도 전력 산업을 위한 로봇들이 개발됐었다. 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싼 반면 일정한 작업 환경에서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내용만 수행 가능하여 환경이 변하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웠었다. 이와 같은 로봇 활용의 한계의 돌파구를 마련한 기술이 구글의 알파고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로봇의 두뇌를 똑똑하게 만들어 외부 환경의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고 정해진 작업을 뛰어넘는 다양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완벽한 보행 모습은 이제는 로봇의 활용 범위가 실생활 속에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이슈 스캐닝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로봇과 드론 기술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드론, 공중에서 송전 철탑을 점검한다. 우리나라의 철탑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고 주변 환경이 험한 산속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업자가 철탑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길에 수풀이 우거져 있거나 험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다가 뱀, 야생동물을 만나거나 벌레에 물리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철탑을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철탑을 직접 타고 매우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한다. 철탑을 직접 올라가 보면 암의 높이가 굉장히 높고 주주재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넓어서 그 위에서 몸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아찔하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애로점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해준 기술이 바로 드론이다. 이제는 산 아래 철탑이 보이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드론을 날려서 신속하게 철탑을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드론 조종사 교육교재의 비행 시 유의사항에 고압 송전선 주위에서 비행하지 말 것이라고 나와 있듯이 무턱대고 송전선로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면 안 된다. 실제로 송전선로에 드론을 날려서 조정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1. 조종사가 눈으로 식별 가능한 거리는 250m 정도이기 때문에
높이가 높은 철탑과 두 철탑 간의 거리가 매우 먼 송전선로를 직접 드론을 조종하여 점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 드론은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GPS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데 드론이 철탑 근처에서 비행 시 철탑의 철골 구조물이 가끔 GPS 수신에 간섭을 일으킨다. 3. 초고압 전력선 인근에서 비행 시 드론의 컴파스 센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력연구원에서는 이상과 같은 특수한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한 비행이 가능한 영역에 생성된 GPS 좌표 기반의 비행 경로를 따라 자동으로 비행하면서 광학 및 열화상 카메라로 설비를 촬영하여 점검해주는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4년간의 현장 실증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보였다. 본 드론 기술은 송변전 운영처에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국 손정선로를 대상으로 60경간의 순시 점검에 시범 도입 중이며 철탑의 기별 점검은 올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모바일 로봇 땅속 터널에서 전력선을 감시한다. 터널식 전력구는 전력 케이블 및 부속재 등이 지나가는 땅속 터널 구조물로 주로 도심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우리 회사는 지중 손정선로와 각종 부대 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시 검사, 점검 검사, 진단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전력구의 정기 순시도 2인 1조에 의한 도보 순시로 매월 1회씩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하 전력구를 걸어서 순시를 해보면 길이가 보통 수 킬로미터 이상이다 보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케이블과 지지대로 구성된 똑같은 모양의 설비 구조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작업자의 피로가 쌓이면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접근이나 상황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 전력연구원은 2020년부터 터널식 전력구를 따라 자율적으로 이동하면서 360도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및 16채널의 3D 라이다 등의 센서를 장착하여 지중 송전 설비를 점검하는 순시용 모바일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봇 개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땅속에서 로봇의 현재 위치와 주행 방향을 알아내는 것으로 이는 지하에서는 GPS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없고 방향 측정 센서인 지자기 컴파스도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라이다와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력구 내부 지도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라이다 기술과 딥러닝 기반 현상인식을 융합하여 로봇이 폭 70에서 80cm의 매우 협소한 길을 따라서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로봇의 프로토타입은 현재 남서울본부 산하의 345kV 신광명 신몰래 TL 전력구에 로봇 스테이션과 함께 설치되어 현장 시험 중에 있다. 로봇 8. 공사 현장의 무거운 공구는 내게 맡겨라. 우리 회사는 2018년 2월부터 배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 스틱 간접 활성 공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길이가 긴 절연 스틱 끝에 다양한 공사용 공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전력선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거운 공구를 장착할 경우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전선 압축 접속에 사용되는 압축기를 장착하면 전체 무게가 최대 5.7kg으로 매우 무거워서 작업자의 근 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은 현장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력연구원은 배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무거운 공구를 힘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로보담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보담에는 로보틱스 최적 설계 기술과 중량물 무게를 자동으로 보상해주는 탄성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작업자의 부담 하중을 50% 이상 줄임으로써 이제는 작업자가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 한 손만으로도 압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내하중 및 절연 성능 시험 중으로
시험 인증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시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로봇계 스팟, 변전소는 이제 내가 지킨다. 현존하는 가장 진보한 사족 보행 로봇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은 매우 뛰어난 이동성으로 위험하고 다른 로봇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영국 내셔널 그리드와 미국 애프리에서 스팟을 활용한 변전소 감시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고, 국내에서는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서 자체 개발한 공장 안전 감시용 인공지능 보드를 탑재하여 기아차 광명 공장에 시범 운영 중이다. 전력연구원은 작년 5월부터 765kV 신한성 변전소와 154kV 덕성 변전소를 대상으로 스팟이 변전소 순시에 어느 정도까지 활용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현장 적용성 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송변전 운영처와 함께 765kV 신중부 변전소에 실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팟은 계단 이동뿐만 아니라 로봇팔로 문을 개폐하는 작업도 자동으로 수행해주고, 광학 영상과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여 복잡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여 옥내외 변전소 환경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로봇에게는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도크가 제공되어 변전소에서 24시간 상시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센서 모드를 탑재하면 설비 결함이나 과열 여부를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회사의 안전 지킴이 로봇. 우리 회사는 최근 배전 선로의 특고압 환경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첨단 활선 로봇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 로봇은 사람이 직접 전선에 접촉하지 않고 마치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처럼 원격에서 조종하여 전선을 자르거나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송전외자 설비를 점검하기 위하여 높은 철탑에 사람이 직접 올라갔었지만, 이제는 지상에서 날린 드론이 스스로 애자에 부착하여 측정 장치로 점검하고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드론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향후 로봇과 드론 기술이 전력 설비 유지 보수에 널리 사용된다면 전력 선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내 손정 선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기술 도입을 선도하여 4차 산업혁명 초기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 이 봄에 내린 비에 만물이 소생한다. 비는 바람 따라 이 밤에 몰래 스며들고 소리 없이 촉촉이 만물을 적신다. 들길엔 구름 얇게 드리워 어둑어둑하고 강 위의 조각배에 외로운 등불 깜빡인다. 이른 아침 붉은 빛으로 젖은 곳 보이니 금관성에는 꽃이 활짝 피었다. 두보 춘야희유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 중에서. 시의 성인으로 불리는 두보는 가뭄 끝에 내린 반가운 봄비가 건넨 감흥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봄밤에 몰래 내린 비는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우리는 그 덕에 어제보다 더 푸릇해지고 싱그러운 아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봄이 깊어질수록 매일매일은 우리도 모르는 새 더욱 촉촉해집니다. 계절이 건네는 아침 인사를 알아챌 수 있는 여유 있는 5월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